네, 이세진 기자와 이 투표율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을 보면 좀 결과가 보일다,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죠, 어떤지. 네, 오늘 투표율을 보면요. 그 양상이 놀라울 정도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거의 지난 20대 대선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20대 투표율이 75.7%였는데 이번 대선의 투표율도 비슷합니다. 시간대별로 추이를 봐도 거의 겹치고요. 지난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30분 정도 길긴 하지만 최종 투표율 역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까지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투표 관심이 높았다. 또 하나는 특정 진영이든 아니면 특정 지역이든 적어도 투표를 포기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여당의 정동영 후보가 520만 표로 대패할 때 투표율이 불과 63%, 역대 최저였는데요. 어느 쪽도 지지층의 투표 포기는 없었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는 지난 대선과 투표율이 비슷하다,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지역별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요. 이번 대선 평균 투표율이 76.1%입니다.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분표를 나눠봤습니다. 서울과 전북, 전남 등이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천, 충청, 부산 등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런 구도는 지난 대선 때 평균선을 기준으로 나눈 지역별 투표율과 비교할 때 거의 똑같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경향성 역시 지난 대선과 닮아 있다는 거죠. 아니, 전체도 비슷한데 지역별로도 지금 분포가 비슷하다. 똑같아요? 네, 오후까지만 해도요. 지난 대선 때는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던 대구, 경북, 울산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보라색 보시면 됩니다. 오후 들어서 역시나 올라가면서 평균 투표율과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역별로도 거의 투표율 분포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전 투표 때 사실 대구가 워낙 낮았는데 본 투표 때는 이제 거의 다 쫓아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 때 대구가요. 25.6%로 평균보다 한참 낮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8080 전략을 썼습니다. 본투표 때 동료에서 대구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요. 지금 오후 6시 현재 대구가 76%, 목표했던 80%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일, 오늘은 이제 부산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요. 오전까지 부산의 본투표율이 최저였거든요. 국민의힘이 목매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선거인 수가 420만 명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다 합친 선거인 수 430만 명과 비등하죠. 국민의힘이 역전을 하려면 대구, 경북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모은 뒤 그걸 호남에서 뒤진 표 수만큼 상쇄시키고 부울경에서 벌린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는 게 전통적인 전략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구, 경북, 부산 투표율이 지난 대선 수준까지는 쫓아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지역별 투표율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박빙이었잖아요. 결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율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과 투표 양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실제 유권자들이 지난번과 같은 지지 결정을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양쪽 지지층이 총결집한 건지 아니면 한쪽 지지층이 덜 뭉치고 중도층이 많이 나온 건지 그건 잠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